오늘 두 번째 손님은 마야 유적지와 카리브해의 만남에 다녀오신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의 김성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뭐 오랜만도 아닙니다. 지난 봄에 또 왔으니까.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시카고 동부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잘 못 만나서 그래도 방송에서 또 뭐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는 뭐 굉장히 여기 오는 것을 좀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또 전개될지 얘기 따라 방향이 달라지겠죠. 네, 회장님 지금 앞에 좀 특별한 물건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네. 건가요? 지금 이게 소라인데 소라에도 종류가 막 수천 가지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네, 이제 소라네요. 이걸 콘치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일단 한번 불어볼게요. 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중남미의 그 열대 지방에서는 이걸 반드시 불고 또 우리도 임금님이 붕어하면 그쵸. 또는 웅하면 네네. 이 소라를 불어서 소위 부음을 알린다 할 때 소라가 네. 나오는 거예요. 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와. 소리 굵기가 소리가 조금씩 굉장히 다르고 울림이 있네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최근에 나온 그 모아나 2 네, 네. 영화에도 이게 모아나가 이걸 부는 장면이 나오고 네. 전 세계적으로 소라는 인도, 티베트, 뭐 중국, 우리나라 전부 다가 이렇게 나오고 특히 마야도 이걸 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또는 저승에 있는 지금은 저승 개념이 무형의 뭐 사고세계처럼 돼 있지만 옛날에는 저승이라는 게 죽어서 동물이 된다고 봤기 네. 때문에 동물이 찾아오도록 부는 저승과의 교호하는 신호로 그런 의미가 사용했죠. 있군요. 예, 그래서 뭐 돌피리는 방구대 안각가에서 고래를 부르는 그런 소통의 악기였다면 이 소라는 또 그 마야인들께서는 그 강물에서 자기들 애 개틀 또는 그 케잘코틀이라고 하는 거대한 뱀이 오도록 부는 소통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 이거죠. 네. 군사적으로도 출발할 때도 부르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기에서도 저렇게 뭔가 이렇게 부셨는데 설명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돌피를 불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체체니차 옆에 있는 키킬이라고 하는 그 제노테 앞에서 마야인들 후예들이 저렇게 막 복장을 해가 나와서 네. 춤을 추고 북을 두드리는데 제가 같이 돌피리를 북소리에 맞춰서 처음으로 맞춰봤네요. 그러셨군요. 다른 때는 그냥 내가 혼자만 했는데 네네. 저희들이 그냥 같이 하자고 해서 마치 그 코리안과 마야인들이 같이 좀 호흡할 수 있는 네, 그런 버스킹 하셨네요. 시간이 가셔서.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여러 곳 탐사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떤 곳들을 좀 탐사하고 오셨나요? 제가 그 세계전통해양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회장으로서 또 그리고 시카고 박람회 관련된 189선 기념사업회도 회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2013년 이래 네. 시카고는 거의 방문지가 돼버렸네요. 1년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오면은 주로 이제 제가 시카고 한인 사회 활동은 뭐 좀 이렇게 뭐 얼굴 겨우 나타낼까 말까 한 정도고 왔다 하면 저는 중남미나 카나다, 알래스카 또는 뭐 저렇게 뉴펀들랜드 이런 식으로 지난 봄에는 제가 지금 남미 끝단 네. 파타고니아 그 밑에 네. 완전히 그 콘치 끝 부분이죠. 남극 끝까지 가서 거기서 코리안 전통과 같은 그런 미역 또 해녀 이런 걸 했잖아요. 네. 한 것처럼 그 막 또 아마존 강도 가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마침 또 같이 가는 분이 또 생스기빙데이 전후에서 시간이 돼 가지고서 네. 3박 4일 동안 한 번 갔던 캔쿤을 또 갔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첫 번째 10년 전에 갔습니다. 2014년도 4월 14일 갔는데 그때 못 갔던 곳을 제가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간 집중적으로 이제 세 곳을 들먹거릴 수 있겠네요. 네. 흔히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캔쿤 가면 무슨 뭐 셀라라든지 스칼렛이라든지 이런 뭐 유원지 가서 놀고 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툴룸을 갑니다. 네. 툴룸은 1시간 반 가량 걸립니다. 캔쿤에서. 네. 그거는 조금 사람들 유적지인가요? 아는데 네. 근데 툴룸 갔다 와도 그냥 마야의 성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돌아와요. 네. 그게 아니고
그 툴룸에는 꿀벌 신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꿀벌 신을 숭상한 제가 그걸 이번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툴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반 정도 또는 3시간 사람에 따라서는 집안치 없는 그야말로 유카탄 반도에 그 산은 없고 들판을 길을 달리는 반드시 기름을 사전에 채워야 돼요. 중간에 제일 기름 낼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게스테이션 없는 그런 들판을 달려서 가면 치첸 이차, 네. 치첸 이차라고도 하고 치첸 네. 이사라고 하는데 네. 치첸 이사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가 거의 쿠퍼 그 이집트의 쿠퍼 피라미드의 막 그 명성이 못지않은 아마 관광객은 여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단체 하면 막 그냥 어깨 비두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고 규모도 거의 뭐 3만 헥타르 이랬는데 뭐 저는 규모를 잘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경상도 만하답니다. 엄청 큰 그런 규모고 그 안에서 특히 제가 이번에 보았던 것은 그 찜질방. 네. 찜질방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시카고도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 뭐 6개 정도 그 찜질방 중에서 시카고에 이제 그 킹스파가 있는데 그것이 신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찜질방이 이 온돌과 함께 북미로 와서 이 찜질방이 저렇게 그 마야인들의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재단, 사람을 네, 이 올려서. 정화를 시켜서 네, 네. 찜질방에 참 그 사람이 건강도 회복하지만은 신에게 바칠 때도 건강한 채 그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이제 기록만 보고 갔었는데 지난번 2014년도 갈 때는 빨리빨리 봐야 되겠는데 한 네. 10군데를 봤을 그때는 이번에는 3군데밖에 못 봤지만 그때 빨리빨리 본다고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상세하게 봤는데 돌로 된 그런 찜질방이죠. 네. 깊이가 한 7, 80m 되는 세노테라고 SENOTE 세노테 마야 말로는 초노 이렇게 하는데 초노이라 하는데 그 깊은 그 세노테의 그 화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네. 세노테 이제 저 나오죠. 네. 저게 이제 그겁니다. 찜질방입니다. 네. 저 밑이 바로 지금 거대한 웅덩이입니다. 저기 거의 1000명 이상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네.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는 제물 바칠 때는 무사도 바쳐지고 뭐 귀족도 바쳐지고 근데 주로 10대 여아들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찜질을 시켜서 이렇게 오른쪽에 또 하나 또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반 넓적한 같은 게 사각형 있어요. 바위가 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좀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던져 넣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찜질방이 문화가 우리 문화와 연결돼 있고 이 찜질방은 제가 그 카나다 그 밴쿠버 섬에 가서 밴쿠버 북쪽에 올라가면 거기 과기우틀 인디안인데 그 사람들 지금 생활 속의 찜질 네. 우리가 똑같은 찜질방 사용하거나 직접 제가 네. 촬영도 하고 그 주장하고 얘기도 해서 거기서 중간 것도 있고 이게 멕시코까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찜질방은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서 올라왔지 않나.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과 다른 점은 지금 중국은 북경 중심에 좀 만주 뭐 추운 게 있죠. 중국은 사실 난징 중심으로 따뜻한 지방의 나라예요. 일본도 규슈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따뜻한 지방.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고구려와 연결돼 가지고서 온돌이라는 추운 지방에 그리고 탕 문화가 우리는 많죠. 네. 이게 왜냐 춥기 때문에 매운 것도 우리가 많은 이유가 춥기 때문에 열을 내. 그래서 이 찜질방 문화가 추운 지방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도 아니고 일본 온돌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온돌이 알레우산 열도와 망나섬에서 발굴돼서 제가 코리안들이 신들고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찜질방도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세노테 즉 체체니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찾아가는 법은 그냥 그 안에 휙 둘러보면 가이드도 없이 휙 둘러보면 그 어디가 세노테가 있는지 어디가 제가 있는지 잠깐 모릅니다. 여쭤볼게요. 예. 캔쿤에 가셨는데 캔쿤에서 2-3시간 차로 달려서 예. 유카탄 반도에 가시면 아니. 캔쿤이 있는 그 전체가 캔쿤을 포함한 전체 툭 튀어나온 이렇게 네. 그 계다리 다리처럼 튀어나온 지형이 유카탄 반도고 반도입니다. 캔쿤에서 3시간 정도 차로 가면 치체니샤, 세노테 그쪽이 치체니샤가 나오면 네. 벌써 들어갈 때부터 마을이 굉장히 막 그냥 그 주차하고 들어가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관광지가 됐군요. 관광타운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최대의 관광타운이지 않나. 기념품 파는 것도 경주 가면 기념품점을 찾으려면 진짜 한두 개 찾을까 말까요. 여기는 네. 수천 개의 기념품점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마을을 통과해서 입구에 딱 들어가서 네. 티켓을 사서 하면 네. 들어가면 저기는 이제 어딘가요? 저게 이제 저거는 이제 치첸이사의 그 재물 바치던 곳이 아니고 네. 거기서 2마일 떨어진 네. 치첸이사 그게 그 세계문화유산에서 그냥 저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저게 한 20달러만 사요. 네. 그러면 이제 밥 한 끼 주고 뭐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는 드링크하고 저걸 보러 내려가는 거죠. 저거는 지하 한 120m 정도 네. 밑에 지하 강이 흐르는 거죠. 거기 내려가서 뭐 또 수영을 해요. 그 수영을 하는데 막 이 정글처럼 이렇게 네. 나무 뿌리들이 밑에까지 쭉 네, 늘어지고 네. 아까 그 저건 보니까. 인공으로 파서 네.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저거는 관광지화된 네. 저걸 키킬이라 합니다. 키킬. 아. 키킬 세노테. 네. 관광지화된 세노테죠, 저게. 네. 주로 내가 물어보니까 저걸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네. 유럽 전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죠. 어. 일단 거의 100%가 지금 백인들이고. 그러네요. 동양인들이 안 나밖에 보이네요. 없었고. 네.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점프도 하거든요. 점프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 캔쿤에 그냥 가서 그냥 뭘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데 가서 저 상당히 멋있습니다. 수영도 저거 다 안전조끼 다 주니까 네. 수영도 하고 또 거기 또 제니샤 세계문화유산 그 피라미드도 보고 그 피라미드가 그냥 단순 피라미드가 아니고 사방으로 많은 시설이 있어요. 아. 그 시설 중에서 멋있네요. 축구의 기원의 하나라고 하는 네. 폭타폭 마야인들의 축구장입니다. 네. 현지 축구장보다 더 커요. 골대는 절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높이 한 네. 12m 높이. 그 위에 있는 농구공 골대 같이 거기다 골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긴 팀은 영광스럽게도 재물로 바쳐져요. 아, 그렇군요. 지금 식으로 생각하면 진 사람이 재물 바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영예롭기 때문에 그걸 영예롭게 죽으려고 그게 그 드라마 선덕 여왕이 보면 미실이 명령 하나로 화랑들이 딱 자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또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냥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폭타폭 마야인들의 축구 이긴 팀이 그렇게 자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재물을 바쳐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축구장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어요. 네. 그 축구장은 마치 골라인 비슷하게 돌로 된 에헤케텔 큰 드래곤 뭐 용이라 하면 이상하게 큰 뱀이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런 시설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그 디자인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첸이사 가서 봐야 될 것은 치첸이사 피라미드, 폭타폭 네. 그리고 재물 바치는 세노테, 그다음 찜질방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관광지 방금 보였던 관광지 키킬 세노테 그 들어가서 수영 한번 꼭 하십시오. 네. 그 한 20달러는 밥도 주고 하니까 키킬? 키킬 예, KI 따로 떨어집니다. 두 단어가 네. 키킬 이렇게 되는데 보시고 그다음 거기서 5마일쯤 떨어진 곳에 네. 이제 그 에크 발람이라는 아. 또 다른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마야 피라미드. 마야 피라미드인데 네. 그 마야 지역은 이제 그 지하 그 시에노테가 다 그것도 지하 시에노테가 있어요. 네. 들어갈 수는 없겠는데 유카탄 반도의 시에노테 즉 지하 물강이 지하 강이 약 3,500개. 네. 지형이 전체가 이제 그 수억 년 전에 바다 밑에 있어 놓으니까 층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강이 흐르면 밑에 또 강이 또 흐르는. 네. 지금 이 전문적인 그 내용인데 아마존강 지하에는 또 다른 아마존강이 있다. 흐르고 있고 또 세계 최고 큰 지하 바다가 우리 중국과 우리 한반도 지하의 바다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유카탄 반도에도 지하 강이 따로 있어요. 153km 길이. 네. 아마존강 것이 훨씬 더 길지만 그 지하 한 3-4천 m 밑에 따로 흐르는 것이죠. 그건 시추를 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여러 방향을 해보니까 그 흐르는 게 형성되어 있고 또 지금 아까 보신 동영상처럼 저런 시에노테는 직접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죠. 네. 요걸 좀 체험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그 켄터키 가면 아브라함 링컨 신가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신가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네. 난 제일 처음 봤던 게 그 시에노테인데 작은 시에노테. 이렇게 들다 보니까 물은 있는데 물이 밑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강이 참 셈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신라 시대 때는 많은 스토리가 상문조사 등에 기록된 걸 보면
우물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디안들도 나바오 인디안들이라든지 마야인들이라든지 그 지하강은 바다로 가게 돼 있다. 네. 우리도 기록이 바다로 간다. 예를 들어서 왕건의 할아버지 짝재건이 그 용궁에 들어가서 용왕을 만나가지고 용왕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용녀라고 하는데 네. 용녀가 하는 말이 내가 용왕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우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진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난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용녀가 어느 날 이제 우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고래사에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 작자간이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녀는 다시는 못 돌아왔다. 근데 그 스토리가 그 우물로 들어가서 바다로 갔다. 네. 요게 우리나라 지형에는 그런 게 상당히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경주에는 상류사 기록을 보면은 해일이 심하니까 경주에 있는 우물에서 7m 높이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7m 높이 바닷물이 솟았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와이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게 이제 그 블로홀이라 해가지고서 해변에 바위 구멍으로 파도가 들어가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일로 파도가 확 나옵니다. 그 와나 2에도 그 장면이 노래 부르는 장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세 군데 네 군데 통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뭐 하와이도 그게 있듯이 그런 그 구멍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오는 이 상황 이것이 우리 그 경주에서 그렇게 그 해일이 왔었을 때 솟아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명랑법사라고 문무대왕이 그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벌일 때에 그 명랑법사가 이제 문두루 비법을 행하는데 그 문두루 비법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이 용궁에 들어가서 배워온 그 비법을 행해 가지고서 40만이 탄 그 당나라 군선을 침몰시켰다. 네. 상루사의 기록입니다. 네. 상루사기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전투도 실제로 했지만은 그런 그 조금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었는데 명랑법사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면 내가 영궁에서 걸어서 우리 집 우물로 나왔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 문화와 지금 마야 문명이 비슷하네요. 엄청나게 네. 많이 연결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상류사에는 이제 중국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문사에 그 용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용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 용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중국 발음으로 중국 한자로 용혈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마야인들은 그걸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 시발바라 그래요. X로 씁니다. 네네. 시발바. 그 입구를 시발라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것이 이제 그 에헤케틀 거대 용의 어떤 그 심볼로 성적인 심볼로 계산할 때 우리 말 그 자체가 거기서 연결돼 나왔지 않겠나. 그 지하 동굴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를 더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육촌장 가야 육촌장 아시죠? 네. 가야 육촌장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 시발라의 6촌장들이 내려가서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똑같이 6이고 그래서 저는 그 구지봉에 가면 그 거북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구지가 그 거북이 목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바다에서 조금 떨어졌죠, 조금은. 그런데 거기가 그 바다 거북이 얘기가 그래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그 발굴을 하면 혹시 뭔가 또 새로운 게 김수로 왕릉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지하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시발바 육촌장과 우리 가야 육촌장이 너무 스토리가 같고 네. 또 상류사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그 지하로 바다로 연결되는 우물 얘기에 이런 네.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특히 시카고에서 2시간 그 시차만 계산하면 2시간 반. 네. 전체는 한 3시간 반 걸려요.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비행기로. 네. 그래서 이제 자주 갈 수가 있는데 가실 때는 이런 그 지하 강 얘기하고 우리 신라 얘기를 연결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찜질방 얘기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캔쿤 가서 또 볼 수 있지만 똑같은 그 밴쿠버 네. 에서도 또 찜질방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온도는 이제 알라스카 아마나스 가서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지금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봐야 아마 우리 동부 여러분들 좀 생소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연로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우리 문화가 F부터
그렇게 아메리카 신대륙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야 문명 유적지 보존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한번 들으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유적지를 보호하는 이 가드가 단체로 한국으로 왔어요. 네. 근데 막 한국에 오니까 막 아무 뭐 이렇게 저 경찰력도 없이 그냥 뭐 경복궁 이런 게 잘 보존돼 있어 너무너무 놀랐다. 로마에는 막 자꾸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곳곳마다 다 그 보호하는 그런 그 전투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총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총을 든 사람들이 멕시코는 유적지들 다 막 이게 보초를 쓰고 있어요. 네. 곳곳마다 이 삼엄하구나. 이게 이제 뭐 테러리스트보다도 뭔가 모르게 좀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 안전하다 네. 이런 감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저는 열심히 또 부려가지고 이제 열성을 다해서 막 둘러보고 해가 져도 둘러보고 아우가 지나도 하고 있는데 막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그 가드들이 신경을 쓰는 거는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전에. 울타리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계선 같은 것도 굉장히 허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면서도 좀 덜 갖춰졌지 않나. 아쉬운 이게 부분이네요.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거. 또 공항에서 뭐 이렇게 뭐 경찰들이 좀 부정행위하는 그런 것도 저는 봤고 그래서 참 좀 더 그 세계 문화유산 자체가 이제 그런 그 후진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엔이 그렇게 유네스코가 노력하는 결과인데 좀 더 보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찜질방을 비롯해서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뒤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역사 문화 속에 많은 코리안들의 문화가 스며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